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서 투표소에 쪽파를 들고 가라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대파와 명품백 모형을 들고 유세를 하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파 인형은 괜찮다, 명품백 가져가자, 대파가 안 된다고 해서 대파 펜을 가져왔다라는 이른바 대파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파 논란은 선관위의 답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정 물품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대파 반입 금지 논란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가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한마디는 좀 드리고 가야 돼요. 다른 편한테 드리고 박성규 아니 차관님 대파 얘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대파를 막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선관위가 좀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뭐 대파까지도 막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파라는 게 단순히 그냥 파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에 굉장히 무관심하다라는 일종의 상징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단순히 대파를 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뭐 대책도 못 내놓고 국민들의 민생이 무관심하다, 이런 지점들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보면 대파를 통해서, 그 대파 875원 발언을 통해서 들끓고 표면화된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뭐 그걸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뭐 공문까지 보내고 공지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니 이것도 못하냐라고 이제 분노가 들끓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선관위가 과잉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규 차관님. 길게 드릴 말씀이 아니었고 사실관계를 좀 제가 확인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관위가 저거를 먼저 발표한 게 아니고요. 한 분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대파 들고 가도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대파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투표해봤잖아요. 투표소 들어가 보면은 볼펜 하나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서도 기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해요. 공간도 넓지 않고. 그런데 마치 대파가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또는 선관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정부 여당 편을 들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 좀 바로 잡은 부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의견도 같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거든요. 선거에 혹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하는데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 내에서 그렇게 오해될 만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건 상식이죠. 그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도 무슨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미 삼아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일 건데, 저걸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저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투표소 주변에서는 아무튼 누구도 어느 누구의 투표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누군가 좀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도 되냐? 선관위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질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틀막이다라는 신조어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장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대파를 들고 간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투표에 과연 영향을 줄까 하는 지점인데, 대파를 들고 온 분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한다 하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유권에서 권한이 선관위에 있으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허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국민의힘이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이템으로 치면 국민의힘이 많겠습니까? 민주당이 많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아이템으로 치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국민의힘 그 선거 담당자라고 하면 법인카드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사과 들고 가고 최근에 삼겹살까지 아이템 생각해 보면 한 수십 개는 될 것 같은데. 아 삼겹살 들고 가야 되냐? 아니, 삼겹살 들고 가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면 되고 제일 임팩트 있는 게 뭐냐 일제 샴푸 무슨 뭐 쿠 무슨 샴푸라고 있잖아요. 상호는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 샴푸 들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면은 이러면서 무슨 한일 전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워낙 그 지금 선거가 너무 그 희화화 되니까 이런 건 막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대파 놔가지고 라면 정도 끓여 놓으면서 이걸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먹어보면 라면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사과를 갖다가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버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참 속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샴푸 들고 가냐라고 선관위의 공문으로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게 투표소에 일제 샴푸나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라고 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선관위 관계자가 대파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현했던 게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뭐 삼겹살 일제 샴푸 법인카드 위조된 표창장 들고 나올 도 되느냐라고 질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성한 투표장이 글쎄요 투표라는 행위가 정치적인 의견 표출이지만 우리가 비밀 투표를 하고 있는 건 투표를 하는 신성한 투표장이 정치 공세장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철저히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건데 대파를 들고 간다 혹은 이거 위조된 표창장입니다 일제 샴푸입니다 라고 양쪽 지지자가 들고 가게 된다면 신성한 투표장이 정치 캠페인의 장으로 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여야를 떠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일제 샴푸도 많이 살 것이고 일제 샴푸를 대파도 사면 많이 살 거고.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참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예. 오히려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과잉적인 그러니까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을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국민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가 그 투표장 안에서 기표하면서 인증샷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또 선관위가 저렇게 어떤 면에서 불을 지른 건데 빨간 옷 입고 들어간 사람도 막아야 되고 파란 옷 입고 막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한도 끝도 거예요. 없다. 우리 사회에도 뭐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사실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 자식들 채용할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조국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 정당은 전혀 마이크도 못 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 들게 그야말로 변화하는 준연동형 제도에 맞는 선거제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네거티브해요. 이것 외에는 다 하십시오 하고 가서 초기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민의식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만들어야지 모든 걸 질의해서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게 후진적인 선거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싱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른바 이 대파 논란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나 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전에 대파를 왜 못 가지고 가게 하냐고요.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할 겁니다. 진지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도 여배우 사진 들고 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반박했는데 박승민 최고위원님 한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파 그 논란을 오히려 스스로 좀 키우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저는 선관위의 과잉 대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그 대파 안 된다, 대파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답변 한번 했다가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파 색깔 옷을 입고 간다부터 시작해서 대파를 붙여서 가방을 만들어서 들고 간다. 대파 볼펜을 들고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막아버리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대파색 옷을 입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 좀 맞서는 의미로 그리고 선관위의 그 답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각자 나름의 좀 저항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직접 본인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건 들고 들어가도 되냐, 이건 들고 들어가도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이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꼴이고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아니 집권 여당이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본투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고작 한다는 게 뭐 일제 샴푸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집권 여당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정책 선거 해야 되고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프리미엄들을 누리면서 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 이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성희 차관님. 답답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 정말 양당에서 저럴 일인가요, 저게? 우리 정치 수준 그대로 보여주는데 지금 박재규 의원 얘기에 제가 한마디 조금만 그 다른 생각을 얘기를 좀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관위예요. 누군가가 대파 가지고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안 된다 그러죠. 민주당에 누가 선관위에 있으면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볼 땐 그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투표소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무효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무효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표 행위 자체가 좀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거나 훼손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하거든요. 선관 입장에서는 공정한 표의 관리, 표의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선관위의 그 대답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무슨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화를 시도했고 그 여론화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패러디가 나오는 것이죠. 저 어떻게 선관위를 탓하겠어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국민의힘을 탓하겠어요? 저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확산시켜가지고 전체를 희화화시키고 그리고 정치의 수준을 자꾸 또 떨어뜨리고 있는 이 정치가 문제죠. 박성기 전 차관님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떠한 조간신문 칼럼을 보니까 그 경제 전문위원이 대파보단 대만 뭐 이런 칼럼을 좀 쓰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좀 되돌려보면 확실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 대파 공세에 좀 집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파를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들고 나왔고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대파를 들고 찍는 인증샷 챌린지 비슷한 걸 하기도 했고 막판까지 헬멧에 이제 쪽파 대파를 붙인 걸 들었고 굉장히 대파 문제를 많이 흔들었고 그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그 칼럼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일시적으로 등락을 오고 내리는 이 대파나 농수산물의 물가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긴장돼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그중에 이제 사실 대만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런 칼럼도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이제 이 대표의 이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그 발언을 좀 염두에 둔 칼럼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파와 대만 글자는 비슷한데 한 글자가 달라요. 파냐 마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동북아 지형, 국제 정세, 안보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야당의 지도자가 저렇게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뭐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보이지고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그야말로 어떤 중국, 러시아 편을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야권에서 이념지향적으로 특히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친중이 더 우선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더 안정됐느냐 이 정권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기시다 정부가 사실 북한과 말을 북일 정상회담, 일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바탕 위에서 사실은 중국과 일본과도 잘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도 조금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파 논란이 왜 확산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만큼 물가와 예. 경제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쓰다지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료들이 뼈아프게 각인해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반면 동아일보는 이 청광함 논설 주간의 칼럼 일파만파 대파 논란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만큼 이 물가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예민한데 대통령실에서 물가와 관련된 기민한 대응이 아쉽다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동아와 조선의 칼럼이 각각 미묘하게 달라서 흥미로운 포인트라 양쪽 칼럼 소개해드립니다.